안녕하세요. 10월 14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공은 서로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워싱턴 미중 무역 협상은 트럼프 표현으로 페이스 1 딜로 종료되었습니다. 중공이 미국산 농산물 400억 내지 500억 불 대량 구매하는 대가로 내일 즉 15일부터 인상 예정이던 관세를 올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3주 이내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 합의를 사인한 후에 바로 페이스2 협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매일 하듯이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굿 뉴스이지만 그렇다고 열광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우지수 500포인트 이상 오르다가 319포인트 상승 마감입니다. 다우는 최근 급락분 만회 못한 정도이고요. 나스닥은 회복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우 1.2%, 나스닥 1.3%, 반도체 지수 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2%대 상승입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1월 3월물은 내리고 다른 장기물 중심으로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수익률 곡선 현저하게 평탄해져서 지금은 인버티드 일드 커브라고 할 수 없고요. 플랫 일드 커브 형태가 되었습니다. 2이어, 10이어는 물론이고 3months, 10이어 수익률도 더 이상 역전 상태 아닙니다. 10월 말 기준금리 다시 인하할 확률 67%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달러 지수는 98.04로 소폭 하락했고요. 원달러 1183원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원엔 10.91, 위안달러 7.08로 하락입니다. 이번 미중 페이스1 합의에서 외환 부분도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영해서 위안달러 환율 내린 것, 즉 위안 강세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도 연동되어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가는 WTI 54.8, 브렌트 60.6, 대략 2.5%대 상승했습니다. 페이스1 딜이 글로벌 슬로우다운 위험 좀 완화시킬 것이고 그러면 원유 수요 감소 우려도 감소할 거다.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말레이시아 8월 산업 생산 연율 1.9%이고요. 독일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 0.1% 감소해서 연율 0.9% 상승입니다. 인도 8월 산업 생산 1.8% 증가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연율 1.1% 감소입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관련 3대 지수 모두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미시건대 5년 인플레 예상치 2.2%입니다. 쟁점에서는 페이스1 딜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 오블 오피스에서 미중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직접 말한 것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팩트 정리죠. 미국이 중공산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보면 현재 2,500억 불의 25% 관세, 그 다음 1,120억 불의 15% 관세 부과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2,500억 불 25%를 내일부터 30% 올리고 12월 15일부터 1,600억 불의 15% 관세 새로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1 딜의 내용은 중공은 미국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400억 내지 500억 불 구매하기로 하고요. 이 대가로 미국은 내일부터 인상 예정이던 2,500억 불 관세 인상만 보류하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즉 미국의 관세는 2,500억 불의 25%, 1,120억 불의 15% 이대로 시행되고 추가로 1,600억 불의 15% 관세는 12월 15일 시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지적재산권이나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떤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더 자세히 발표할 정도로 내용이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있었다면 발표를 했겠죠. 다만 페이스1의 합의 내용을 다큐멘터로 한 다음에 3주 이내 아마 칠레에서 예정인 아펙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정상회담 하면서 그 사이닝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뭐 그때까지 좀 더 자세히 공개가 되겠죠. 만약 실질적인 진전된 합의 내용이 있다면 다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근데 문유신이 그 트럼프가 그때 그 지금 장면 올려드린 장면 보시면 다 드러나는데, 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앉아 있고요. 그 맞은편에 그 라이트 아이즈, 문우신, 또 류호 다 주르륵 이렇게 열지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트럼프가 쭉 설명을 하다가 문우신하고 라이트 아이즈한테 보충 설명할 기회를 주죠. 그래서 문우신이 보충 설명하면서 중공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철회한다는 게 아니라요. 철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철회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후속 협상에서 협상이 잘 되면은 철회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당연한 소리고요. 여기에서 핵심, 즉 안고라는 거는 위안 환율이 7 밑으로 상당할 정도로 내려가도록 중공 당국이 위안 강세를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중공이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거죠. 가령 10%만 질상을 시켜도 위안 달러 환율 6.3 근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중공 당국이 위안을 절상시키지 않으면 외환 분야 협상 진전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공의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지금 중공은 외환 분야에서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환율 조작국 신분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즉 환율 조작국 벗어나려면 달러를 상당폭 매도를 해서 위안 달러 환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면은 중공은 외환 보유고 이자 2조 달러 때로 무너지고, 얼마를 달러를 공급을 해야 할지 그건 불확실하지만 두고 봐야겠지만, 뭐 최악의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 2조 달러 중반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안 달러 환율이 정말로 6%대 6위안 초반으로 하락해버리면은 수출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그건 마치 관세 추가 10%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중공이 이렇게 안 하면 미국의 공세는 계속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공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페이스 2, 페이스 3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아마도 페이스 2가 진짜 협상이 될 것 같은데, 페이스 1 사인한 후에 바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재산권, 외환, 금융 이런 분야 페이스 2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라이트 아이즈는 화웨이는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평가해 보겠습니다. 평가 이후에 전망하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공의 승리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100% 반대입니다. 미국과 중공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을 뿐이고요. 아직 승패를 논할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굳이 승자를 말하라면 중공의 온건파가 일시 운전대를 잡은 거 아닌가, 중공의 강경파가 잠시 뒤로 빠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지난 5월에 협상판이 깨진 것은 중공 강경파가 막판에 합의 내용을 뒤집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는 거죠. 이때 중공의 궤변이 전부 합의 전에는 아무것도 합의된 거 없다 이것이었잖아요. 문제는 그 이후 중공의 꼬라지가 더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 중공은 관세만 추가로 더 쳐맞은 게 1120억 불 15%이고요. 12월 15일에 추가로 1600억 불의 15% 관세가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화웨이와 그 계열사 110개 이상이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서 지금 제재받고 있고요. 하이크비전 등 중공의 대표적인 IT 대기업들 줄줄이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서 지금 미국 기업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중공이 원하는 투 트랙은 아예 언급도 없습니다. 중공은 기본적으로 안보 인권을 무역 협상과 연계하지 말자. 이게 중공의 희망사항이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원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시진핑이 뭐 승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이 얻은 게 뭡니까? 페이스 1에서 미국이 양보한 것은 꼴랑 2,500억 불의 관세를 25%에서 30%를 올리는 거, 요거 연기했을 뿐입니다. 연기입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중공이 협상에 승진하지 않거나 농산물 구매 질질 끌면은 언제든지 적각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공은 아쉬운 것이 많은데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3,600억 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시급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얻지 못했고요. 화웨이 건 말도 못 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누구에게 더 이익일 것인가? 트럼프 아닙니까? 농산물 재고 처리하는 게 사실 좀 골칫덩어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베한테 미국산 대두 좀 사달라고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공으로서도 사실 그 미 농산물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돼지고기 공급 부족 사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하고요. 미국산 수입 대두도 사실은 돼지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돼지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중공의 돼지 파동이 페이스 1 합의의 실질적 그 배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페이스 1 딜이 없다 하더라도 중공은 결국 미국산 농산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중공의 그 돼지 사육 두수가 3분의 1가량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3분의 1이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응? 그리고 중공 애들은 이제 그동안 죽은 돼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대략 한 1년간 돼지 사육 두수 엄청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다 대두가 필요한 거죠. 사료로서. 그래서 이런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미국 외에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번 합의의 수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두 선물인데 대두 선물 가격은 금요일 날 꼴랑 1%대 상승에 불과합니다. 원유 선물이 2.5%대 급등한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물론 그 대두 선물은 최근 한 달간 꾸준히 상승한 점도 고려되었겠지만요. 하여튼 중공이 약속한 금액은 평소 한 2배 이상이라니까 앞으로 대두 선물 가격 움직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전망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위안 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중공은 지금 환율 조작국 신분으로 환율 분야 외환 시장에서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대단히 쪽팔리는 상태죠. 그래서 정상 국가가 되려면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데 그 핵심 요건이 위안 환율 내려가는 겁니다. 즉 중공이 개입해서 위안 강세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페이스 2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중공이 단기적으로는 실천할 가능성 높은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음 아펙 회의까지는 위안이 강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중공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외환 시장에 달러를 매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에 어느 정도 그 연동이 되어 있는 원화 환율도 위안 강세를 보일 때 원화 환율도 강세 보일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화 환율의 강세는 위안보다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내부적 문제 때문에 수출 감소하고요.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감소하거나 또는 적자 전락할 가능성 여전히 높고요. 그래서 경상수지 감소 추세 계속될 것이고요. 이것이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지금보다는 더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공 경제 회복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위안 강세는 중공의 외환 보유고 축소와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고요. 그래서 중공 탈출 더 가속시킬 것이고요. 페이스 2 협상에서는 이번에 보류된 핫 이슈들이 본격 논의될 것인데 페이스 1 딜에서 잠잠하던 중공의 강경파들이 자기 소리 낼 것이고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는 보류된 공격 다시 개시할 가능성 여전하다고 봅니다. 설사 추가 공격 없이 협상이 질질 끌더라도 중공 경제는 이미 지금도 관세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12월 15일 이후에는 2,500억 불 25%, 3,700억 불의 15% 관세를 처맞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까고 보면 말이죠. 중공에게는 정말로 굴욕적인 협상 아닙니까? 중공의 대규모 협상단이 워싱턴에 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격적으로 하이크 비전 등 28개 대기업과 IT 대기업과 기관을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로 올려버리고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에 관련된 중공 관료들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과 같은 분위기라면 중공 애들이 당장 보따리 싸고 돌아갔을 것 같은데도 결국 페이스 1 딜이라는 것을 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어쨌든 그 페이스 2 딜의 성사 여부도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령 화웨이나 하이크 비전 등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그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 원인을 중공이 제거를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을 종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중공의 해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본질적으로 아직까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 움직임도 이 점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10월 들어 급락한 만큼만 회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3분기 실적, 그 다음 10월 말에 금리 인하 여부 또는 이후에 그 금융 완화 정책의 실시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